예, 안녕하십니까. 닥터캐스트 2018년 11월 9일 의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년 만에 재개했는데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금일은 의사협회에서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횡격막 탈장 사망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횡격막 탈장이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횡격막 탈장이라고 하는 것은 횡격막에 어떤 결손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인데 주로 선천성하고 후천성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선천성은 2,000명에서 1만 명 사이의 신생아 중에 한 명 발생하는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후천성 횡격막 탈장 같은 경우에는 외상이나 수술 혹은 질병, 즉 폐렴 같은 질병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난 2013년 8세 환자의 그 횡격막 탈장은 선천성 횡격막 탈장보다는 후천성 횡격막 탈장, 즉 수술의 히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외상성 횡격막 탈장 혹은 질병에 의한 횡격막 탈장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횡격막 탈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횡격막 탈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저 구글을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격막 탈장이라고 하는 것은 횡격막이라는 것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어떤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 횡격막 안에 결손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아이의 이 가슴과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요 막을 횡격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어날 적에 결손에 의해서 이 횡격막 안으로 이 소장 등이 이쪽으로 폐로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생아는 호흡 곤란이라든가 폐렴 증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죠. 예. 그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보면은 딱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봤을 적에 횡격막 탈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르면은 이렇게 폐렴 형태로다가 나타나는 게 횡격막 탈장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2013년도 그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한 하나의 소견도 이렇게 폐렴 소견으로 왔던 거죠. 근데 주소가 주로 이제 통증하는 주소가 변비 뭐 이렇게 복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관장만을 이제 하다가 하루 만에 이제 사망하는 사고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 이런 횡격막 같은 경우에 후천성 이제 횡격막 탈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을 때 대개 이제 횡격막 탈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소장이 이렇게 뽀글뽀글, 주로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이겠죠, 라이트. 그래서 흉부 사진을 보면은 엑스레이상 이 소장이 이렇게 왼쪽으로 8, 90% 정도 빈도로 해서 왼쪽에 탈장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수술적으로 그 탈장이 일어난 그 결손 부위를 봉합 수술을 해줌으로써 이제 치료가 완결되는데, 그 2013년도에 그 화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8세였기 때문에 어떤 외상에 의해서 생긴 후천성 횡격막 탈장으로 이제 봐집니다. 그래서 후천성 횡격막 탈장으로 봐지는데, 여기 보면은 어디 뭐 볼까요? 주로 다 선천성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후천성 질환들은 아주 극히 드물어서 잘 없는데, 예, 없습니다. 후천성 외상성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상성 횡격막 탈장 임상적인 이제 고찰이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PDF 파일이라서 불러와질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이거 다운로드로 됐네. 예, 잠시만요. 네, 그러면은 횡격막 결손에 대한 임상적 고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논문 발표가 있죠. 네, 그래서 외상성 횡격막 손상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산업재해 증가 및 날로 변해가는 인간 생활의 다양화로 인한 갈등의 증가와 인심의 흉폭화, 그리고 더불어 진단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젠 더 이상 희귀한 손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상의 초기에 기본적인 신체 검사나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 발견되는 횡격막 손상은 외과 의사들에 의해서 수술적 정복이 쉽게 됨으로써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러니까 외상 초기에 진단적인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조기 진단을 놓치는 경우에는 그 질환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내원하고 불과 몇 시간 내에 엑스레이 진단을 통해서 쉽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 그 수원에 있던 응급실에서 그 엑스레이 소견을 뭐 좀 잠시 놓쳤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횡격막 탈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대부분 이제 그 증상이나 징후를 보면 횡격막 손상 환자들이 호소하는 주 증상은 호흡 곤란이 이제 15, 즉 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제 복통. 예, 요번에 이제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이가 이제 복통을 호소했다고 하죠. 예, 38%로 상당히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으며, 정작 질병이 일어난 흉부 통증이나 불쾌감을 호소하는 환자는 35%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3분의 1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청진을 하게 되면은 호흡음이 감소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장에 의해서 폐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어떤 호흡음이 감소됨을 느낄 수 있고, 또 복부에서의 청진 소견으로는 장이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움직임이 둔화됨으로써 장의 음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상 증상이 이제 되는데, 보통 수상에서 수술까지 소요되는 시간, 즉 요렇게 진단해서 빨리 24시간 이내에 행해졌을 적에 이런 지연성 횡격막 탈장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응급수술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수원에서 내원했던 환아가 이 지연성, 즉 외상성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시간이 대략 24시간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내에 요 개복 수술을 해서 횡격막 결손 부위를 좀 봉합했다면은 문제가 없었을 사건인데, 아무튼 의료진으로서는 그 부분을 조금 놓쳐서 좀 애석하게 됐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금일은 횡격막 탈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이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의사 3인에 대한 구속 판결이 있었는데, 이 뉴스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